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파동 파트에서 파동의 간섭과 회절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죠. 저희가 이제 그 중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울 때 회절 조건을 배우게 되는데, 실은 회절은 교재 밑에 회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잖아요. 요것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틈이 좁고 파장이 길수록, 아시겠죠? 무조건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폭이 좁고, 즉 슬릿의 간격이 작고, 그 다음에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요 조건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회절의 현상은 저희가 이제 교재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뭐 파장이 길 때 틈의 폭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난다. 회절이라는 건 잘 꺾여나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틈이 회절이 뭐 잘 일어나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번엔 파장이 길수록 더 이런 일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파동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거든요. 파동 에너지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이때 에너지가 클수록 직진성이 강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광속이라고 하면, 광속은 자 빛의 속력이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우리가 얘가 이제 광속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실은 전자기파 있으니까, 그죠? 전자기파. 매질이 없어서 전달되는 아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전자기파 중에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역을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가시광선 영역 중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요쪽 있잖아요. 요쪽을 우리 이제 적색 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적색 쪽이에요. 적색. 그죠? 이쪽이 적색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보라색 영역이라면, 당연히 보라색, 즉 파란색이나 청색이나 보라색 쪽에 해당되는 아이가 같은 아이더라도, 그죠? 광속은 똑같다 하더라도 파장이 보라색 쪽이, 파장과 진동수 무조건 반비례 개념이에요. 광속은 다 똑같거든요. 보라색이나 적색이나 똑같아요. 그럼 적색 쪽이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이 파장이 작고 진동수가 크고, 얘는 진동수가 작다는 거죠. 근데 빛이 갖고 있는 이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냐? 그러면 이건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적색 쪽은 진동수가 작아서 에너지가 적은 쪽이고, 보라색이나 청색 계통은 진동수가 커서 에너지가 큰 쪽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진동수가 큰 아이들은 직진성이 강해요. 라디오도요, 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FM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AM, FM 중에 FM이 그런 거 아시죠? 라디오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얘는 90kHz 이러거든요. kHz입니다. 근데 FM은 뭐 예를 들어서 89.1 MHz죠. 그럼 키로라고 나와 있으면 키로는 10의 3승이고요.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진동수 자체가 FM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FM은 에너지가 크니까 여기다가 더 큰 에너지를 넣어서 제가 라디오나 이런 거 들을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FM 라디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들었을 때 약간 그 CD를, 저희가 이제 CD 같은 걸 틀어놓으면 CD를 틀었을 때 듣는 약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 라디오는 막 지지지지지지 거리는 AM 라디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실어서 이제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굉장히 그 선명하죠. 단점이 있다면, 이게 파장이 기본적으로 좀 작고 진동수가 큰 아이다 보니까 에너지는 크지만 직진성이 강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산이라든가 그 이제 고층 빌딩이 많은 이런 데서는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물론 요즘은 이제 수신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했으니까 도심 지역에서는 충분히 다시 들리긴 하는데 이게 먼 거리까지는 잘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서울 지역에서 이런 주파수를 딱 잡아가지고 소리를 듣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춘천이라든가 뭐 강원도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주파수를 딱 잡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지지직 거리다가 아예 이제 사라지죠. 그죠?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 내에서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국에서 다시 재출력시켜서 그 지역마다의 특정 주파수로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냥 파장과 진동 반비례니까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작은 아이. 그럼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큰 애는 회절성이 작고 거꾸로 진동수가 큰 애들은, 그러니까 진동 작은 아이들은 파장이 크잖아요. 파장이 큰 아이들일수록 회절성이 크다. 그래서 잘 꺾인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회절은요. 저희가 그 중첩. 자. 중첩. 그죠? 중첩이라고 표현하는데, 겹치는 거죠. 간섭 효과가 일어나면 이제 겹치면서 일어나는 효과 같은 것도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중첩.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튜디오 내에, 제가 이제 앞에 보게 되면 지금 문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있는데, 이 문과 문 사이에, 고리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과 붙여져 있는 거.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첩이라고 부르죠. 경이 이게 문경자입니다. 문경자. 그죠? 그래서 저기 뭐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강원도 지역 넘어서 문경세제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말 그대로 경첩이라는 건 문과 벽 사이에 겹치는 지역을 그죠? 얘기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경첩이라고 하는데 겹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중첩, 겹친다는 걸 의미하고요. 겹친다는 걸 의미하고 겹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찾는 게 바로 이제 중첩 현상이에요. 자, 그럼 중첩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위상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에 반대로 뭐 요런 위상이라고 하나 집어넣을까? 이렇게. 자, 이쪽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는 위상 하나와 이렇게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이는 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진폭은 얘를 플러스 뭐 2y, 여기는 마이너스 2y, 얘는 플러스 y, 얘는 마이너스 y 이렇게 칠까요? 그래서 요거를 뭐 a라고 표현하고요. 얘를 a, 이 녀석을 뭐 b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쭉 움직이는데 저희가 왜 어렸을 때 코로나 시기에 가장 아이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야외 활동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어떤 대면 수업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추억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이제 학교에서 뭐 단체로 여행을 갔을 때 뭐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 못한다는 거. 그죠? 그런 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가을에 뭐 운동회 같은 것들도 하게 되면 1학년부터 막 초등학교 같은 6학년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공 던지기도 하고 릴레이로 달리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건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 중에 그런 운동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줄다리기를 하는데 항상 보면 이게 줄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줄을 양 끝에 갖다 놓으면 꼭 잡고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 보는 데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그런 대범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이제 공부만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네. 자, 약간 대도 않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근데, 개구쟁이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흔들면, 이렇게 파형 하나씩 이렇게 펄스파가 간단 말이에요. 파형 위상이 샥, 이쪽에서 샥 오는데, 둘이 이렇게 만날 때 현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중첩으로 보게 되는데,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줄이니까 매질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아요. 그럼 둘이 동일 속력으로 도착한다면 요점을 하나 딱 잡아서 요점을 뭐 P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P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결국 속리 같으니까 쓱 오다 보면, 자, A파형의 마이너스 위상과 B파형의 플러스 위상이 겹칠 겁니다. 자, 겹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딱 봐도 여기서 둘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요 가운데서 요쯤에서 겹치게 되겠죠. 이렇게 겹치게 될 건데, 딱 봐도 마이너스 2와 플러스 y니까 여기서 겹치게 되면 마이너스 y 정도의 위상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겹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y 이상이 나타나고 얘 옆에 누가 있어요? 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요런 위상이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일 거고요. 얘는 그 위에 누구예요? 플러스 2y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2y라는 a의 위상이 하나 남아있을 거고, 아직 여기는 겹쳐진 거 아니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y가 있고,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여기 중간에서 겹쳐서 결국 마이너스 2y 더하기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 위상만 남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겹쳐진 건데 중첩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첩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중첩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결과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둘 중에 누구 하나보다도 위상이 지금 뭐예요? 작아졌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준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 효과를 준 겁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중첩비 현상이라도 얘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그 효과, 이게 영향을 주고받을 때 여기 간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간섭 효과가 상세로 나타났다. 그래서 얘를 상세 간섭이라고 표현해요. 상세 간섭을 표현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계속 갑니다. 원래 진행 방향 그대로 가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부딪히는데, 만났을 때 그럼 이미 지나가서 만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 위상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둘이 겹쳐지면. 왜냐면 플러스 y랑 플러스 2y랑 만났으니까 이제 여기는 위상이 플러스 3y가 되고요.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y랑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y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완벽하게 이제 겹쳐진 겁니다. 근데 얘네를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하나보다도 더 커졌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얘네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했네요. 즉 얘는 어느 하나 값보다 커졌으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더해진 거라서 얘를 보강 간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뭐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니면 뭐 보강을 부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충학습. 그죠? 저도 오프라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야, 너 실력이 적응이 안 되겠다. 야, 다음 시간에 보강할 테니까 보강이 와. 그래서 보강이라는 건 실력을 더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빼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더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강 간섭. 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이런 현상이 있구나.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재밌는 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나중에 봤더니, 즉 얘가 플러스 y고 얘는 마이너스 y고 얘는 플러스 2y 마이너스 2y가 얘가 지금 b였죠? 즉 이쪽으로 가던 애와 a라는 파형이 그지 플러스파가 그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과 오른쪽 가는 애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자기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운동역학에서는 두 물체가 만약 충돌하게 되면 이게 서로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파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파동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파동이 딱 나타났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표현해요. 독립성.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겹쳐질 땐 겹쳐지더라도 그 이후에는 본래의 자기 성질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본래의 자기 성질을 유지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파동의 중첩에서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해하셨다면